동요관절 검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미리수의 동요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꼭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무릎 불안정성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동요관절 후유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외상, 특히 교통사고나 스키 타다가 아니면 보드 타다가 십자인대 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 파열, 그 다음에 내측인대 파열, 그 다음 외측인대 파열이 좀 심한 경우에 동요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의 불안정성은 이런 외상 등으로 인해서 정상 무릎 관절이 외상의 충격으로 인해서 정상 범위를 좀 벗어나서 위치적으로 불안정성이 좀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불안정성이 좀 발생되는 증상으로는 무릎이 좀 휘어지거나 약간 접히는 느낌, 그 다음에 무릎에서 소리 나는 이런 증상들, 그리고 걸을 때 무릎이 좀 빠지는 듯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무릎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동요관절 검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미리수의 동요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꼭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 후유장애에 대한 기준을 보면 동요관절이 5mm인 경우에는 약간의 기능장애라고 해서 장애지급률 5%를 인정하고, 10mm인 경우에는 장애지급률 10%를 인정을 하고, 심한 기능장애 같은 15mm인 경우에는 20%의 장애지급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이 2억 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5%면 1,000만 원, 10%면 2,000만 원, 20%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여러분들이 다툴 수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으로 보면 흔하게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스트레스 뷰, 텔로스, 그 다음에 KT1000, KT2000의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다 달라도 미리수 나오는 건 좀 비슷한데요. 안 다친 다리의 부분들을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릎. 그 다음에 다친 다리의 무릎에 다친 정도를 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다친 다리의 무릎도 동요 검사를 통해서 건축에 따른 미리수가 나오게 되고, 환축에 따른 부분도 검사를 통해서 미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동요 검사의 장애 진단 판정은 이 건축과 환축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른 미리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장애 진단 적정성이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mm 이상에 따른 동요 미리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후유장애 보험금 다툴 수 있고, 아까 한 개의 보험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이 5개인데 총 합해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다가 여러분들 장애지급률 곱해서 한 금액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해서 후유장애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관절 같은 경우도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진단 검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진단 검사 방법하고 그에 따른 미리수 정도에 따라서 보험사한테 주장하는 보험금 장애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분쟁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뚝딱 해서 후유장애 진단만 받고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다 주면 참 쉽겠죠. 근데 이게 진단을 받아도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약관에서는 후유장애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한시적인 장애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5%, 10%, 20%에 대한 장애가 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을 100% 다 받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문의사항을 주시면 무료상담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청기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